3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4항은 적법하게 갱신되어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2년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해지권을 안녕하십니까. 전국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제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다시 중도 해지한 경우에 관한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판례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질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이렇게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3년 판결 이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4항에 따라서 묵시적 갱신의 계약 해지 규정을 준용하여 법 조문 그대로 판결하고 있는 판결 2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서울고등법원 2023년 6월 16일 선고 2022나 2043-727 판결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일단 했습니다. 갱신 요구를 언제 했냐면은 이 계약은 원래 2019년 3월 10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인 계약인데 2개월 전까지에 해당하는 계약 갱신 기간에 2021년 1월 4일에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1월 4일날 갱신을 요구하니까 2021년 3월 10일부터 2023년 3월 9일까지로 갱신이 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언제 했냐면은 해지 통지를 21년 1월 28일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원고는 갱신된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21년 3월 10일이 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언제? 21년 1월 4일에 계약 갱신 요구했는데 계약 갱신은 21년 3월 10일부터인데 그 이전인 21년 1월 28일 날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했어요. 그래서 21년 1월 29일 날 통지가 피고에게,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도달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의 제4항이 적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그 적용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계약갱신 요구에 의하여 갱신된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나 해지는 통지할 수 있어요. 언제? 갱신된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근데 그 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은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시작일인 2021년 3월 10일부터 3개월이 지난 21년 6월 9일에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래서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거를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1점, 해지 통지일인 2021년 1월 28일은 갱신된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21년 3월 10일 이전입니다. 그래서 2점, 2023년 아니죠. 이거 잘못 썼네요. 2021년 3월 10일부터 2023년 3월 9일까지로 적법하게 일단 갱신은 되었어요. 근데 3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4항은 적법하게 갱신되어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2년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해지권을 부여한 예외적인 조항으로서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규정은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갱신된 계약기간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종료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다. 4점, 위 규정이 준용하고 있는 묵시적 갱신에서도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임대차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있고 계약이 갱신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5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및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에 관한 법정 기간을 정하여 둔 것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성의 부여를 통하여 분쟁 소지를 미리 예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필요성이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임차인의 보호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6점, 한편 원고의 2021년 1월 28일자 해지 통지를 계약갱신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즉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 표시로서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이라는 법정 행사 기간을 둔 이유는 임차인이 다른 주거를 찾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의미뿐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보증금 마련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여 재산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후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임대인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부담하게 된다. 원고는 21년 1월 4일자 갱신 요구 통지를 한 다음 임대차 만료되기 2개월 전인 21년 1월 9일까지의 법정 기간이 지난 이후인 21년 1월 28일에 이르러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므로 위 해지 통지를 2021년 1월 4일자 갱신 통구의 철회로 볼 수도 없다.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네, 원고는 갱신된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2021년 3월 10일 이전인 21년 1월 28일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21년 1월 29일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했는데 원고는 계약갱신 요구에 의하여 갱신된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계약 해지를 통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통제 효력은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시작일인 21년 3월 10일부터 3개월이 지난 21년 6월 9일에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판결 다,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의 제4항이 적용되고 따라서, 네, 제6조의 2에 따라서 해지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해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고요. 동의한다기보다 그냥 그대로 법 조문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요. 법 조문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요. 네, 다만 계약갱신 청구, 계약갱신 요구를 한 이후에도 계약갱신 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 해지 통지를 한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된 이후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된다. 이런 판단을 서울고등법원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한 이후에도 계약 해지 통지를 임차인이 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맞죠? 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4항 제6조의 2에 따라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종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서울 북부지방법원 판례는 일단 사실관계 자체도 계약갱신 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였고 방론으로 설시한 거였는데 표현도 조금 이상했고 오해의 여지가 큰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대부분의 판결들은 이렇게 법 조문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명도소송,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사행위 취소 소송 등 부동산에 관한 법률 문제가 있으시면 02-545-8272로 전화 주시면 네,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제가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